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농부 월드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인산 제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계량컵이랑 저울 있고요. 그리고 아인산하고 수산화칼륨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물이고요. 요거는 한 대충 어린 잡아 한 10리터 정도. 그리고 요거 만드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인산하고 수산화칼륨 중화 반응이 발열이랑 폭발성이에요. 발열도 일어나고 막 보글보글 끓기도 하고 하거든요. 요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살에 닿고 그러면 막 살에 파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위험하니까 장갑 꼭 끼시고요. 긴팔 입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왜 아인산만 치면 안 되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 pH를 맞춰줘야 됩니다. 식물들이 좋아하는 그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산화칼륨을 넣어주는 겁니다. pH가 한 5.5에서 한 6.0 정도 되게끔 만들어서 식물들이 흡수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 아인산을 왜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곰팡이한테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계열. 왜 곰팡이한테 좋냐, 곰팡이들은 인산 대사작용을 합니다. 인산으로서 증식을 하고 인산으로서 번식도 하고 인산으로서 이렇게 생명력을 얻어가는데, 인산 H3PO4 요 인산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대사작용을 해 나가는데, 거기다가 아인산을 넣어주면 곰팡이들은 인산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인산을 인산으로 착각을 해서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인산 대사작용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체인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곰팡이들을 잡는 거예요. 곰팡이 계열, 역병 계열 모든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농약과 달리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농약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 균주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인산에 비해서 식물체의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갖고 식물체의 인산질 비료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물에도 크게 피해가 없고 곰팡이들한테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원소를 조금 같이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는 항상 이것만 쓰는 건 아닌데 요거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성분이 이제 붕소하고 아연, 철, 몰리브덴, 구리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붕소를 조금 넣어주기 위해서 요렇게 요 대유 제품을 사용해서 같이 혼합해 가지고 아인산과 혼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거 혼합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요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같이 활용하면 좋다, 괜찮다 라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이전에 한번 벌써 쳤고요. 요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인산을 만들기 전에요, 일단 계량 하시는 법들은 아시죠? 이렇게 계량컵을 올리고 용기를 눌러서 0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함유량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1kg을 넣습니다. 아인산이 조금 오래되고 공기 중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지 지금 액체화가 많이 됐네요. 원래는 가루거든요. 약간 눅눅한 가루 형태인데 제가 보관을 잘 못해서 서늘한 곳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kg를 마친 후에 아인산을 먼저 물에다가 넣습니다. 이때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산화칼륨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폭발성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 탔을 때 좀 느낀 건데, 아인산이 이렇게 액화가 좀 되고 하면은 폭발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그 예전보다 폭발성이 조금 더 적게 나타나더라고요. 아인산을 희석했고요. 그리고 수산화 칼륨 860g. 요거는 조금 덩어리가 많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산화 칼륨. 그래서 계량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좀 상처가 많이 남았거든요. 예전에 한번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전보다는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처음 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폭발력이 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냄새도 올라오고. 소리 들리시나요? 우악 하는 소리? 이게 원래 계속 가야 되는데 열도 나면서 약간 폭발성이 돼요.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보이시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우유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섞일 때까지 좀 둬야 돼요. 이거 살에 묻으면 이 화학작용 때문에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유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우, 냄새가 안 좋은 역한 냄새가 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희석 배수하고 사용하는 거 좀 나중에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좀 제작을 하고 해야 돼서. 네, 아인산을 타서 지금 밀양 원소들이랑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아인산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키토산이니 황이니 칼륨, 칼슘 이렇게 같이 섞어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저처럼 밀양 원소를 조금 섞어서 주겠다 싶으면은 그 제조사나 아니면 농약방에 그 분들께 꼭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는 확인을 한 후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10리터에다가 1kg과 860g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pH를 맞춰줘서 식물들이 좀 더 잘 받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거를 10리터에 맞춰서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1톤 아니면 2톤 이런 단위로 타거든요. 그거를 밭에다가 한 번에 줍니다. 그래서 10리터를 만들어서 1000리터, 즉 1톤이죠. 1톤 물에다가 넣으면 딱 희석 배수가 맞아요. 그래서 딱 10리터를 맞추지 않고 적당한 물에다가 섞은 다음에 적당한 양의 물에 넣고 잘 녹여가지고 1톤에다가 물에다가 다시 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차피 같은 희석 배수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바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이나 200 아니면 300, 500 정도로 그 약을 다 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500리터 물에다가 5리터의 아인산 원액, 저희가 제조한 것이죠. 그걸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뭐 10리터의 물에다가 1kg가 아니고 500g 그리고 430g을 넣게 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해 놓고 그 밀봉을 한 다음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역병이나 뭐 다른 병들이 왔을 경우에는 역병약이랑 같이 혼합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역병약 같은 경우에는 병세를 좀 약화시키고, 아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식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예방 차원에서도 쳐주시는 게 좋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곰팡이들이 생겼을 때 번식을 못하게 되면 나타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를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꼭 제조사 쪽에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조사에다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밀양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붕소 계열 쪽으로, 마그네슘 계열 쪽으로만 들어가 있는 걸 골라서 뭐 동황, 칼륨, 칼슘 계열이 안 들어있는 그런 쪽으로 구해가지고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인산 한번 자가 제조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냥 아인산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제조해서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곰팡이 계열 방제 잘 하시고, 이건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